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태룡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이면 개교 114주년이 되는 명문 송도고등학교에 왔습니다. 송도고등학교는 1906년 경기도 개성부 산지현에서 남감리교 선교회 왓슨 목사라는 분이 감리교 관할 부속주택을 한영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개교한 이래 1908년에 당시 대한제국의 인가를 받고 1917년 송도고등보통학교로 거듭난 학교입니다. 송도고보는 1919년 3.1 만세 시위에서는 주도적으로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1930년 광주 학생 의거 이후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학생 시위에 적극 참여해서 6명이 퇴학당하고 156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무기징역을 당했던 이른바 반일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학교입니다. 송도고보는 그 후 1936년 남감리교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오다가 1936년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 70만 원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재단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오랜 세월을 독립운동의 산실로 활동이 됐는데 6.25 동란 때 피난 오는 바람에 1952년 다시 인천에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강 이성훈 선생이 세웠던 오산학교에 대해서는 국사책에도 나오고 평양의 대성학교도 국사책에 나옵니다. 오산학교는 1907년 12월에 세워졌다가 1924년에 폐교를 거치고 그 뒤에 다시 또 복교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 폐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6.25 동란 이후에 오산학교가 개교를 다시 하게 됐는데 그에 반해서 평양의 대성학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웠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1908년 9월에 학교를 세워서 1912년에 1회 졸업생 19명을 배출하고 폐교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산실로서 크게 활약을 벌였던 학교는 송도고등보통학교였습니다. 오늘은 1934년 일제가 반제국주의 노선을 아주 추구하면서 1931년부터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점령해서 우리나라 독립군, 우리나라 간도 이주민의 삶의 터전을 아주 깡그리 없애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지식인들이 알고 반발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반발의 움직임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이동희 선생, 이재유 선생 이런 분들이었는데요. 그 유명한 이재유 의사가 본교, 즉 송도고보 출신이었습니다. 그때 1934년 봄에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피체되어서
동대문 경찰서에 아주 가정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40여 명인데 45명쯤 됩니다. 그 중에서 송도 고보 졸업생 3명, 송도 고보 재학생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송도 고보 재학생 졸업생 10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공적이 발굴되지 못해가지고 국가본처에 포상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인 윤재한 의사라는 분은 송도 고보 그 당시에 5학년이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을 반제국주의 운동의 책임자로, 3학년 책임자로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서 52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풀려났습니다만은 그 뒤에 1936년에 일본으로 가서 조선인 학위회를 조직하고 학생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1937년에는 도쿄 법정대학에서 재학 중에 있으면서 학생운동에 관련돼서 피체됩니다. 2학년 때 피체되죠. 38년에 피체되어서 가정 고문을 당하고 초죽음 상태에서 일본 적십자사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럴 때 조선 총독부에서는 연락을 취하지요. 본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충남 예산에 있던 부모에게 당신 아들이 매우 위독하니까 병원으로 가보라. 연락을 받고 부친이 가보니까 부랴부랴 가보니까 부친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 말 그대로 초죽음 상태. 그 뒤에 며칠 있다가 숨을 거두자 일본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 자식의 유골을 가지고 충남 예산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 후손 22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식이 없지요.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동생의 큰아들이 저희 연구소에, 저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독립운동사 연구소에 이 사실을 제대로 좀 밝혀달라 이렇게 청원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신 걸 검토하고 자료를 발굴해서 이번에 윤재한 의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연루자 23명 모두를 발굴해서 포상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일 운동의 중심에 섰던 송도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송도고등학교 이상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도고등학교 출신 10명에 대해서 포상 신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송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 감회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0명의 우리 본교의 졸업생이 이 독립운동가의 포상에 신청되는 게 돼서 본교 학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 본교 졸업생들의 이런 민족의식 고취, 애국심 함량, 이 정신들을 우리 졸업생 학생들한테도 또 잘 교육을 시켜서 이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고보 출신 10명이 포상 신청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송도고 동창회장을 대신해서 탁근식 부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훌륭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회가 매우 새로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회가 어떠신지요? 네, 설명 듣는 동안에 30년대로 제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로 들어가서 그 시절에 있었던 선배들의 모습에 숙연해짐과 동시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예, 이미 송도 고보 출신으로 이재유 의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 이재유 의사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10분의 그 선배님들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포상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포상이 이루어진다면 동창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요? 네. 그 전에 그 활동, 독립 활동을 하면서 퇴학도 당하고 정학도 많이 당한 걸로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포상이 된다면은 그것에 대한 보답이 매우 작겠지만 우리 동창회에서도 동창회와 학교, 그다음에 재단 이런 단체들과 협의해서 그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선배들의 모습을 기리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1934년 봄 개성 송도고보 5학년 학생으로서 반제국주의 투쟁에 앞장섰다가 동대문 경찰서에 피체되어서 50여일 동안 고초를 겪고 풀려난 후에 이듬해 졸업을 하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1937년 동경 법정대 수업을 하면서 또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경 유학생 독립운동 사건에 관련되어서 결국은 일본 경시청에 고초를 겪게 되죠.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했던지 일본 적십자사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에 충남 예산에 있는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윤재환이 몹시 위독하니까 병원으로 오라는 윤재환 의사의 부친은 부랴부랴 부산을 거쳐서 간부 연락선을 타고 일본 도쿄로 달려갔습니다마는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며칠 뒤에 결국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유골을 고향에 묻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이야기를 자식이 없다 보니까 조카들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진 거지요. 이래 해가지고 너희 큰아버지는 이렇게 묻혔다. 그래서 그 장조카이신 윤용택 선생께서 온갖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이걸 자료를 찾지를 못하겠다 해서 저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독립운동사 연구소로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발굴한 지 1년 만에 이번에 윤재환 의사와 관련된 23분을 포상 신청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오늘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윤재환 의사가 큰아버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예.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잘 모르셨겠습니다.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백부 윤재환 그 형제분이 8남매입니다. 예. 그 중에 장남이니까 저한테는 백부가 되시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1938년도 10월 16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태어나기 이태 전에 예. 돌아가신 겁니다. 예. 네. 근데 그 백부님에 대한 얘기를 저희 증조부와 예. 또 부모님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고향이 충남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학교를 다니기로는 개성으로 다녔습니다. 예. 그 이전에 뭐 충남 공주에 있는 학교, 영명학교에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1933년도에 공주 영명고등고등학교에 다니시다가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예, 해서 그렇죠. 그래갖고 퇴교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퇴교를 당해서 신명과 같이 예. 개성 송도고보에 가서 4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아,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영맹고보에 다니다가, 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퇴학을 당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33년에 송도고보에 입학을 한 게 아니고 편입을 하게 됐거든요. 4학년에 편입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4학년에 편입으로 되어 있어서 네, 네.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네, 네, 송도고보를 다닐 때 네. 아마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그 지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위에 선친께서 또는 조부께서 거부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해봤습니다만. 그 할아버지께서는 그 당시에 삽교에서 예. 미두라는 걸 했습니다. 예. 미두가 지금 증권거래소에 쌀을 예. 상장을 시켜갖고 예. 그걸 이제 팔고 사는 역할을 하셨죠. 아. 그리고 충남 정미소를 또 가지고 계셨고 예. 또 우리 할아버지가 테니스를 좋아하셨고 충남 지역의 테니스 회장까지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시골에서는 조금 부촌 예. 이제 잘 산다 하는 예. 손에 들었고 그래서 우리 백분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예. 이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교의 집은 있지만 중학교 때 공주로 가서 예. 영명고등학교를 다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등학교는 송도고보로 다니고 예. 그래서 집안은 상당히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조부께서는 그러니까 백부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급히 달려갔다고 하셨는데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매장하는 과정 이런 걸 들으신 게 있으면 예. 간략하게 말씀해 예. 주시죠. 정보를 받고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일본에 가서 그 적십자변에 가 보니까 아들이 누워 있는데 본인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팔, 다리, 뭐 척추 안 부서진 데가 없더래요. 예. 그 피투성이가 돼갖고 누워 있는데 거기서 한 일주일간 간호를 하다가 네.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같이 간호하던 유학생 친구들이 아버님 바쁘시니까 네. 돌아가시라고 네.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망 정보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예, 화장을 해가지고 예. 유골을 담아서 네. 담아갖고 그걸 안고 와서 이제 선친배에 묻었죠. 예. 묻었는데 아마 우리 할아버지께서 너무나 애통하셔갖고 예. 화장한 젤을 갖다가 뿌리지 못하고 예.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매설하는 예.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제가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그 예쁜 도자기에 네. 아주 뼈가 굵게 그대로 있으면서 예. 거기에 이제 다 써 있었어요. 예. 돌아가신 날짜, 뭐, 예. 자기 본적, 나이. 그때 약관 2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예. 제가 사진을 보니까, 네네. 백자 항아리 같은 예, 예. 데다가, 예, 예. 돌아가신 날짜가 1938년 예. 10월 16일 날짜가 예, 딱 예. 씌워져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그거를 안고 왔을 때 그 심정이 오죽 같겠나 네.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조카이신 이 윤용택 선생께서 적십자 병원의 그 기록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래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되지가 않아서 저희 연구소에 이윤옥 박사가 적십자 병원에 편지를 보내고 또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해 본 결과 일본 병원에서는 병원 기록이 보관 연도가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록이 1938년 거는 이미 그 기록이 없다. 그런 통보를 받고 그 내용을 윤용택 장조카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사실 지금 80년 전입니다. 80년 전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도 우리 백부님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그 여러 자료를 발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근데 개인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적 요인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나 일본 경시청에 가서도 문의를 했고 또 진실 화해를 위한 조사위원회 그 실무관과도 일본에도 같이 갔었어요. 예. 그 일본 신문에도 났습니다. 예. 가서 그 자료도 보고 또 국회 도서관, 예. 또 편찬위원회, 뭐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다녔어. 예. 다 다녔는데 그 개인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걸 못 하다가 작년에 그 인천대학교의 독립운동 민족연구소를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다행히 이렇게 발굴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장이신 이태룡 박사님 보고 이윤옥 박사님한테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천만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재한 의사 같은 경우는 순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지사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호칭상 의사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예. 예. 앞으로 만약에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우선 뭐 포상은 이제 국가에서 정해진 거니까 그건 받겠습니다만은 저 후손으로서는 예. 우리 백부님의 명예를 되찾고 그 후손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데 대해서 조금 다소나마 예. 위안과 예. 또 그런 걸 갖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원통하고 그렇죠.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그 백부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예. 그 홧김에. 예. 그리고 할아버지가 1년 뒤에 돌아가시고. 예. 그래서 그 집안의 그 경제 문제나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장족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발굴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걸 참 그 뼈저리게 생각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나마 이렇게 좀 늦었지만 발굴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후손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윤재한 의사의 순국은 1938년입니다. 82년이나 지났습니다. 조국이 광복된 지가 75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행적을 찾아서 포상을 하는 것이 나라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이 문서를 찾고 개인이 그 공적을 찾아서 포상 신청을 하고
그리고 포상을 기다리고 이런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는 하루빨리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찾아서 하루빨리 포상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참고 자료를 보니까 예. 1930년대 초중반에 국내 반제국주의 활동을 주로 지식인이나 학생들이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식인이라 하면 뭐 조선 총독부 관리를 한다든지 네. 또 교사나 기자 또 중등 교육 이상을 받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었지요. 네. 그 지식인들은 일제의 그 제국주의 그 뭐랄까요 추구하는 바를 네. 알게 됐죠. 그래서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기지가 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터전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조국 광복에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네.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잃게 되니까 그래서 일제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됐죠. 그렇다면 뭐 지식인이나 학생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제국주의 활동을 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당시 지식인들은 주로 기자, 교사, 학생 네네. 관리는 조선 총독부 관리니까 제외하고요. 그분들이 한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서회를 통해서 의식화를 하고 또 야학을 통해서 깨우치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독서회를 만들고 야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송도 고보생들이 만들어 놓은 책자들이 보면은 오늘날 대학생을 뺨치는 그런 지식을 갖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예,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지식을 깨우치던 거지요. 학교 공무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제는 이런 교육을 한 것을 그러니까 독서회나 야학을 한 것에 대해서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 왜? 노동자들에게 악질 지주, 악덕기업 이런 사람들에게 가혹한 뭐 임금 착취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농민단체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인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갖다 주고 서로 협력을 하게 하니까 일제로서는 이게 나아가면은 오히려 제국주의 운동 이런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빨갱이 운동이다 덧치를 했던 거죠. 지금까지 1934년 봄 개성과 서울에서 반제국주의 투쟁에 나섰다가 피체돼서 고초를 겪었던 10분의 송도고등학교 전신이었던 송도고보 학생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이 희생과 공적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에서는 그에 합당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